네, 안녕하십니까. 화성당의 화성인의 마음을 위로하다. 자, 오늘 새로운 또 시작해 볼 건데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수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좀 여러분 보시기에 좀 뭔가 새로운 게 느껴지실 텐데, 박사님 여기가 어디죠? 오픈 스튜디오 그리고 여기서 네, 프린트도 하고 뭐 네, 여러 가지 3D에 관련된 네. 그런 작품들이 많네요. 네. 네. 저희가 오늘 의도하지 않게 긴급하게 상황이 좀 이루어져서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여러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아, 뭔가 분위기가 이런데 오늘 또 날씨가 9월이 넘어가면서 이제 가을이 됐나요? 예, 좀 덥기도 한 것 같기도 네, 하고. 가을에 이제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 불면서 우리 네, 옷차림도 네, 가을 분위기 우리 촬영 감독님 네, 네. 네, 예, 옷차림도 잠깐 바뀌어서 비춰드리고 싶지만, 네, 네, 가을을 느끼네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좋습니다. 가을은 말도 살찌는 계절이라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네. 살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분위기에서 제가 사실 준비해 온 박사님께 좀 의논 드리고 싶고 평소 궁금했던 내용이 있어서 네. 이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감정 문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누어 볼까 음, 하는데요.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보니까 감정 표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궁금한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을 한번 드려 네네. 볼게요. 네. 네. 첫 번째는 보면 학교에서는 굉장히 개구쟁이고 음, 밖에서는 친구들하고 티격태격 좀 많이 하는 친구인데 엄마 앞에만 가면 음, 가면을 쓴 것처럼 굉장히 음, 착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학교 생활 같은 걸 보고 좀 굉장히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음. 두 번째, 세 번째는 서로 좀 반대되는 얘기인데 두 번째는 감정이 그대로 남 앞에서 표현되는 친구. 음. "엄마 나 저 사람 싫어. 나 가까이 가기 싫어." 이런 식으로 대놓고 너무 큰 소리로 이야기해서 엄마가 굉장히 놀라는 경우. 그런 부분이 좀 고쳐지지 않으면 굉장히 좀 눈치 없는 음. 친구로 보여지기도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반대로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 모르는 음. 건지 이걸 그냥 회피하는 건지 본인이 불편한 상황에도 괜찮다고 계속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음.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박사님 의견이 여러 가지로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어머니들께서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고 또 지금 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우리 유진 선생님도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는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들께. 이것이 어머니의 생각이신가? 물론 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여쭙고 음. 싶어요. 아이가 되게 이제 건강하게 자기를 표현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어떤 뭐 단체 생활이든 또 타인과의 관계에서든 이런 양상이 부모로부터 온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본인이 보여지고 싶은 또 느껴지고 싶은 내 아이가 그랬으면 하는 어떤 모범생의 우리 왜 착한 아이 아니면 뭐 교회 오빠 뭐 이런 네. 어떤 모습이 있죠. 예. 스탠다드하고 굉장히 모범적인 순종적이고 나가서는 공부 잘하고 또 집에 와서는 엄마 말씀 잘 듣고 친구와 관계 잘하고 이런 친구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싶어요. 음. 그래서 지금 유진님이 세 가지 어떤 뭐 감정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유형의 아이들이 어떠냐 이러면 아이의 기질과 성격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지난번 제가 부모 양육 태도와 연결해서 또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아이마다 발달 단계가 있어요. 근데 여쭙고 싶은 거는 이 아이들의 보통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하거나 고민을 하는 엄마들의 나이, 그 아이들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네. 보통 뭐 입학하기 바로 직전 뭐 7 음, 세라든가 초등학교 음. 저학년 친구들이 굉장히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번 볼까요? 이 아이들의 모습이 과연 과면을 쓴 걸까요? 아니면 이 아이들의 모습이 이제 완성된 걸까요? 음. 그러네요. 완성되지 않은 모습에서 여러 네. 가지가 표현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자, 과일로 치면요. 이제 가을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가장 표현을 상담할 때나 많이 하는 게 네. 예시를 들 때 과일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이제 아이가 과일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보면 네. 이제 맛있는 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네. 귤이 초록색이에요. 음. 요즘은 뭐
하우스 감귤에서 뭐 초록색 귤도 맛있긴 네. 한데 그 초록색 귤이 익지 않은 귤을 까서 먹었을 때 굉장히 어때요? 시죠. 벌써 시죠. 침이 막 도는 것 네네. 같아요. 굉장히 시고 떫고 뭐 하여튼 여러 맛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아이가 아직은 익어야 될 시간들이 있는데 부모님들은 맛있는 귤의 맛을 내기를 너무나 원해요. 공부시켜요. 학원 보내요. 또 운동도 거기다 해야 돼요. '아 안 돼. 이것만 하면 안 돼.' 또 음악도 해야 돼요. 아이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하기 시작해요. 학습지든 뭐든. 그리고 부모님들이 엄마가 아빠가 특히 어머님들이 이웃 어머님들과 만나고 나면 이런? 이런 새로운 교육이 저런 새로운 학습지가 이런 좋은 선생님이 그럼 막 끼워 넣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이는 그때는 엄마 말을 듣고 하지만 언젠가는 자기의 어떤 이런 양상들이 보이는데 외부에서는 친구들하고 활기차게 노는 거 좋지 않아요? 근데 친구들하고 노는 모습을 보고 놀란 게 내 앞에서는 야! 뭐 아이들 욕 섞어 가면서 얘기하잖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럴 때 엄마가 인제 굉장히 황당해하죠. 첫 번째 이 내용은 엄마 앞에서만 착한 아이? 나름대로 삶의 지혜를 터득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친구 집에 와서는 네. 착한 아이. 그런데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게 예 있어서 말씀해 보세요. 예. 응. 얘기를 하다 보니 저희 아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네. 네. 저희 아이 이야기일 수 있고 여기 방송 네. 보시는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예. 있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생각하는 우리 집에서의 저희 아이는 굉장히 항상 공부하거나 책을 보거나 음. 친구들하고 관계에서도 항상 좀 아이들 친구들을 케어해 주는 그런 어른스러운 아이라고 저는 음. 생각하고 음. 있는데 어느 날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노래를 같이 듣다가 혼자서 일어나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땠어요? 그 다른 친구들도 같이 춤을 췄다고 하는 거예요. 음. 제가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귀를 "너가 의심했어? 춤을?" 그랬더니 엄마 춤 잘 춰." 그래서 "언제 또 춤을 췄어요?" 했더니 쉬는 시간에 자기는 항상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어이가 정말 없었어요?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음. 얘가 이런 이미지의 아이가 아니었구나.' 음. 그래서 이거를 혼내기도 좀 그렇잖아요. 춤을 춘 걸로 혼내기도 그렇고 그래서 네. 이제 당황했던 당황스러웠구나. 예. 기억이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박사님 말씀대로 음음. 저는 이제 이 사례들을 어 다른 곳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인제 생각한 건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부족한 부모였구나 생각이 아니에요. 듭니다. 잘 예. 연결하고 계신 게 '내가 그랬구나.'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인식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문제인 거예요. 문제라기보다 어려움을 겪게 되죠. 특히 사춘기 때. 그리고 사춘기 지나 결혼해서 아. 아내와의 관계에서 여자친구와의 아. 관계에서 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래서 엄마가 당황스럽잖아요. 네. 당황스러운데 그 당황스러움이 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자유롭고 편안한 시간들인데 엄마는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를 혼내야 되나?' 사실 혼낼 일은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예. 상황이. 예. 그래서 이럴 때 아이에게 엄마가 자기의 시선과 내 아이의 어떤 상황을 "얘는 맛있는 귤이 될 거야."라고 엄마가 믿어 주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양분을 주는 거예요. 햇볕, 적당한 햇볕, 적당한 물. 그것들이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사랑, 네. 스킨십 네. 정말 중요해요. "자 오늘 갔다 왔니? 씻고." 이게 아니고 그냥 말하기 전에 "왔어." 하고 꼭 안아줘요. 그러면 아이가 그 꼭 안 안겨줬을 때 엄마가 먼저 빼지 말고 아이가 빼기를 기다려 보세요. 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는 이제 꽉 찼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래서 아이가 이제 첫 번째 것이 가면을 썼다기보다 얘는 아직 가면을 만들어가는 거지 가면을 쓰진 않았어요. 우리가 어른들을 대해서 관계하다 보면 굉장히 가면을 쓰고 대하는 사람 많아요. 굉장히 가식적이다? 네, 저도 약간의 가면은 써요.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하니까 지금 방송 중에 가면을 쓰죠. 저도 제 네. 모습대로는 보이면 또 어 놀라시죠? 우리 네. 둘이 같이 벗을까요? 하나, 둘, 셋. 네. 네, 재밌네요.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친구의 경우는 뭐 밖에서 활동도 잘하고 네. 또 예를 들어서 유진님의 자녀도 밖에 나서 쉬는 시간마다 뭐 시도 때도 없이 춤추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춤바람이 글쎄요. 나서 밖에 나가서 버스킹하고 뭐 이렇게 그런 버스킹까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죠? 그렇게 그래서 하는데 제가 모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적절하게 예. 충족시켜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엄마 앞에서도 이제 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충분히 엄마 앞에서도 춤을 추고 감정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음. 그리고 엄마 앞에서 좋은 표현뿐만 아니고 짜증나고 화나고 아니면 내가 너무 어려울 때 네. 이것들을 정말 깊은 얘기 근데 우리가 듣고 나면 되게 우리도 그 시절에 겪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네. 해요. 그러면 가르치거나 교육하지 않고 조금 더 재미있게 아이에게 질문하면서 넘어가는 게 좋아요. 음. 예를 들어서 저는 음, 아이가 자기가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 아빠들 같은 경우도 간혹 엄마들도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너 왜 그랬어? 너 바보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 어때? 그러니까 네 마음이 그러면 뭐 친구가 그렇게 말하니까 속상했고 나도 그 친구의 마음을 좀 읽어주고 싶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음. 계속 질문을 하면서 아이랑 같이 아이의 생각을 끌어내고 같이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첫 음. 번째는 그렇게 이제 이따가 또 세 가지 얘기하고 한번 질문도 드려보고 음. 또 물음도 대답해 볼게요. 그리고 두 네네. 번째는 네네. 어디 가서 감정 표현을 확실하게 하는 아이. "쟤 싫어." 막 이렇게. 예. 예. 자, 이것도 저는 어머님한테 비춰보고 싶어요. 이거는 아이는 표현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네. 엄마가 난감해. 맞아요. 어, 저 아저씨 싫어. 저 아저씨 왜 그래? 뭐 아니면 저 아줌마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거나 네. 그러니까 굉장히 난감해하는 엄마의 모습이 제가 그려지거든요. 네. 어때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예 할 때 엄마가 당황스러워하고 네네. 굉장히 어려워해요. 보통 그런 사례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음, 본인은 반대이신 거죠. 굉장히 그런데 감정 처리 안 되고 당황하시고 음, 말하자면 약간 좀 소심하신 음, 적극적으로 대인관계하지 못하시는 음, 분들의 이런 경우가 몇 번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음. 네. 그러면 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울고 네. 싶을 때 네. 어른은 어때요? 어른은 어른 좀 참아야 되지 않을까요? 견디죠. 네. 근데 어른인데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 일에 굉장히 화가 오르면 그 상황에서 다 화를 표출하고 왜 우리 음. 특히 남자분들 여자분들 운전할 때 어. 참 순한 양 같은 분인데 운전할 때 가다가 누가 이렇게 새치기 뭐 하여튼 신호 뭐 이렇게 안 지키고 차선을 위반하면 그때부터 쫓아가고 지구 끝까지 쫓아갈 양으로 막 시속 매수로 부릉부릉부릉 하고 가시잖아요. 그런 네. 마음들과 그런 성향들이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고 굉장히 화를 음. 내잖아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잖아요. 어느 면에서. 그리고 음. 내가 감정 처리가 안 돼서 굉장히 삐지거나 네. 울거나 네. 그거는 어른들도 동일해요. 근데 음. 어느 정도 우리가 참고 견디잖아요. 근데 네. 이 6세, 7세 아이들이 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싶어요. 이 아이는 굉장히 건강한 발달 단계를 가고 있는데 네. 이 아이가 배워야 될 건 뭘 것 같아요? 음. 마트에서 뭔가 하는 사람, 뭔가 자기를 거북하게 하거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 왜 이래요? 나한테 왜 이래요? 뭐 쳤잖아요, 아저씨가. 뭐 이렇게 하는 아이, 네. 당당하게 말하는 네. 아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엄마가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까요? 조금 배려하게 음, 상대방이 어떨지에 음, 대해서 음, 이야기 나누어 보고 음, 반대 입장이 좀 돼 음, 보고 음,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인형극이나 음, 뭐 상황극을 통해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좀 인식시켜 음, 주고 그다음에 감정 카드를 이용해서 음, 그때 왜 그랬는지 본인이 화가 난 건지 무서웠던 건지 음, 그런 거를 정확하게 본인이 알게끔 하는 방식으로 음.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상담 상황에서 네네. 그렇죠. 이런 친구들이 부모의 난감함으로 오기도 하지만 실제로 관계가 안 될 수 있는 친구들이 네. 있어요. 그게 가장 이제 음.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화와 이런 것들을 감정 단어로 말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네. 들어서 불쾌할 때 이씨 화내고 이게 뭐야 이렇게 일방적으로 투사하는 거 말고 굉장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불편해지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리고 아저씨 저의 발을 치셨어요. 근데 그냥 가셔서 저 되게 아프거든요. 음. 그랬더니 사실 그 발을 친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음. 그리고 치고 나서도 그냥 가게 되면 이 사람은 매번
그렇게 마트나 이런 데서 왜 우리 공공질서 안 지키고 단체 생활할 때 조금 뭔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불편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 부모는 어느 정도의 선을 가르쳐야 돼. 예를 들어서 음,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음. 이야기해야 되고 또 그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아이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음. 너무나 지적이고 너무나 이성적인 얘기라면 아이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특히 음. 6세, 7세 아이들은 그것들이 형성해 가는 시기예요. 맛있는 귤이 되는 음. 시간이 귤이 계속 나오죠. 네. 네. 귤이 돼 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아이의 감정 표현은 받아주되 네. 그 아이가 어떤 선상에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타인과의 굉장히 관계에 해를 끼치는 그런 감정 표현을 한다면 부모가 충분히 단호하고 또 부드럽게 아이의 음.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죠. 네. 네네. 음, 그러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음, 번째 자신의 감정을 모르는 아이. 예를 들어서 뭐 음,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한 거예요. 음, 그런데 "운이 어땠어? 음, 저 괜찮았는데요. 음, 저 그냥 다른 거 하고 놀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음, 음. 그리고 본인 뭐 예를 들어 뭐 부모님이 아파도 음, 걱정되는 마음보다는 음, 그냥 웃겨요. 웃겨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거나. 그러니까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다루고 좀 깊게 들어가면 음, 속상한 따돌림 당해서 속상하고 또 부모님이 다쳤을 때 걱정되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음,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죠. 음, 그 감정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숙달되지 않은 친구들이어서 저는 또 음, 이 친구들도 감정 카드 이용해서 음, 정말 그때 어, 웃기기만 했는지 어떤 음, 부분에서 웃겼는지 음, 걱정되는 부분은 정말 없었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음, 근본적인 원인이라든가 네. 부모님과의 그런 관련된 부분을 음, 콕 집어서 이렇게 제가 상담할 때 어떻게 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음. 여쭤보고 싶네요. 네. 두 가지네요. 엄마로서 또 상담자로서 뭐 네. 일단은 저는 사실은 이 세 번째 아이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조차 표현하지 못하고 마주하지 못하고 있는 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인 내담자를 만나보면 그들의 어린 시절을 과거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들의 어린 시절을 들어보면 착한 아이, 그리고 부모 앞에서 화내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지 못했고,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떠나갈 것 같은 그런 불안함,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람들하고 관계할 때 나도 모르게 울컥하고, 그리고 이 화가 어떻게 쌓이는지 모르고 쌓이다가 가장 연약하고 어린 나의 아이한테 폭발해요. 음, 그러면 내가 하루에도 괴물이 됐다가 뭐 무슨 두 가지 얼굴을 가진 미녀와 야수에 보면 우리가 동화에 보면 그런 무의식적인 모습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 어느 날은 아침에는 또 개구리 뭐 낮에는 개구리 왕자였다가 뭐 밤에는 또 멋진 선비로 변하고 이게 우리 왜 호랑이 우리 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고 우리 옛날 동화에 보면 우리 구전으로 내려오는 동화에 보면 그 동화에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보면 그 엄마가 호랑이가 정말 호랑이였을까? 뭐 이렇게 논문이나 여러 음, 가지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본 음. 정신분석학적으로 풀어본 거 보면 엄마가 어릴 때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엄마로 보인다는 거죠 호랑이가 아이들한테.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거 정말 대박이네요. 그런데 어. 이 엄마가 내가 너희들을 뭐 해줄게 이러면서 아이들을 유혹하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고 뭔가 이렇게 뭐 밀가루 하듯이 바르고. 예, 뭐 그래서 나중에 뭐 수수밭에 떨어지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음. 그런 것처럼 아이한테는 엄마가 굉장히 이 부모가 두려운 존재일 수 있어요. 무섭고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자기의 감정을 맞닿지 않아요. 슬플 때 음. 슬프다 안 하고 웃고 싶을 때 음. 기쁠 때 기쁘다고 안 했을 때 이 아이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했을 때도 그런 양상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성인이 됐을 때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를 키웠을 때 지금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고등학교를 가고 또 어느 최고의 직장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의 삶은 얼마나 행복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재능과 이런 삶의 질 높은 것들을 주위에 도움을 주면서 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담할 때 그렇게 감정 카드를 내밀고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한테 충분히 이 자기의 감정을 맞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이가 상담할 때 울진 않지만 울고 있을 때가 있어요. 모래세계에서 끝없이 모래를 엄마 아니면 어떤 누군가에게 끝없이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고만 모래장난하고 이게 아니고 아이는 무엇인가를 죽여야지만 이렇게 모래의 이야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우리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 우리 그 놀이 있잖아요. 그 놀이 되게 소름 끼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뭔가 죽어야지만 다시 새 집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이가 놀이 상담이나 놀이 치료에 와서 끝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를 죽인다는 말이 되게 무섭게 들릴 수 있는데 내 안에 그 무서운 호랑이들을 엄마가 호랑이일 수 있고요. 엄마가 정말 자유로운 엄마일 수 있고요. 때로는 나의 먹을 것을 공급하는 사람일 수 있고요. 나를 씻겨주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엄마는 나쁘고, 엄마는 좋고, 엄마는 굉장히 무섭고, 아이들은 이 세상으로 이렇게 보면 세상에 나와서도 세상은 너무 나쁜 사람, 너무 좋은 사람, 나는 좋은 사람, 너는 나쁜 사람. 이렇게 해서 대결 구도가 가거든요. 네. 그래서 유진님이 그렇게 감정카드로 이런 아이를 대하는 게 좋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에게 이 항상 상담하다 보면 10분 정도의 엄마 부모 상담이나 아니면 네네. 다른 회기 때 엄마를 따로 만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 엄마의 코칭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엄마 이야기를 또 너무 많이 들어주면 엄마 상담으로 가버려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아이가 위주로 하면서 음. 아이의 감정들을 엄마가 뭐 네 감정을 표현해봐 이러지 않고 감정을 표현했을 때 그때 엄마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면 요 문구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 못하고 따돌림 당해도 괜찮다고 하는 아이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와서 보면 끝도 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걸 해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선생님한테 혼내고 그 친구들이 자기를 따돌린 것처럼 재현을 해요. 인형극을 하던 인형놀이를 하던 모래를 하던 그랬을 때 이 아이가 그것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회생활 가서도 학교 친구 관계 가서도 자기의 감정을 충분히 앞에 똑같아요. 자기 감정 충분히 표현하고 단호하게 표현하고 그리고 내가 힘들다는 것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가짜 감정 가면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엄마가 주는 사랑과 또 양분과 부모가 주는 어떤 환경적인 어떤 안락함, 안정감이 이 아이에게 아주 딱 까서 먹었을 때 맛있는 귤로 이 가을처럼 네. 맛있는 감처럼 맛있는 배처럼 또 우리 유진님의 삶에서 그 상담에서 녹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네. 주옥 같은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호랑이 이야기 정말 꽂히네요. 아, 네, 그래요. 네. 정말 그 호랑이가 아니라 엄마였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갑자기 호랑이 거기 갈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동화여도. 네네. 그죠? 근데 그 동화를 해석하는 사람마다 자기 방향으로 해석을 해요. 제가 예, 그리고 논문이나 동화를 많이 보면 이렇게 네. 그렇게 재미있게 어, 민영화 야수도 그렇고요. 어, 신데렐라 공주파치도 그렇고요. 재밌는 거 많아요. 특히 네. 구전되는 전래동화나 또 명작에 많이 포함돼 있죠. 어, 그게 우리나라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고 똑같은 동화 내용이 어, 그렇죠. 어, 하여튼 그렇군요. 네. 네. 알면 알수록 너무 재미있고, 특히 좀 오늘 제가 궁금했던 내용을 풀어서 그런지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어떠셨어요? 같습니다. 어떤 게 네. 궁금했던 것들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네네. 우리 유진님이 상담자로서 또 엄마로서 음.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의 대표로서 또 어떻게 네. 느끼셨는지 네. 짧게 이야기해 볼까요? 짧게. 네. 아, 지금까지 박사님이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좋은 프로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 보여드렸는데, 음. 오늘 같은 얘기는 정말 실제로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직접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들은 것 같고, 특히 또 우리 아이들하고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나 감동적인 한편의 강의를 들은 것 같은 아유, 예,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점점 더 박사님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서 확장이 되고 아까 그 호랑이 이야기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막 네, 들면서 눈빛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네네, 막 반짝이 나요. 네네. 네, 그러네요. 박사님은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딱
준비해 온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연상되고 확장되고 네. 또 이렇게 세 가지의 고민을 갖고 있는 엄마의 마음이 읽혀지기도 하고 사실은 저도 항상 고민했던 부분이고 또 상담 오신 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고민했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질문으로 인해서 저도 새롭게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조금 더 다듬어지는 아주 비옥한 토양이 되는 상담자로서 또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끝나고 귤을 좀 사 먹어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아, 네. 네, 네. 청구마비 계절 다이어트.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우리 좋은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르는 엄마들 있지 않나요? 아, 그럴까요? 언제지? 그러면은 아니다 있을 수 있겠다. 성수대교 아, 그